버스 타고 다니셨는데 네. 오늘은 왜 네. 소나타 타고 계세요? 아, 오늘요? 혹시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여기 보시면 임산부 배지 있죠? 인천에서 동반 미팅이 있고 너무 늦게 끝날 것 같아가지고 사실 오늘 와이프 찬스를 한번 썼습니다. 보험 영업을 엄청 오래 하셨잖아요. 11년 했죠, 11년. 꾸준히 많이 벌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장님께서도 처음부터 돈을 많이 버셨어요? 처음부터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런 건 아니었고, 처음에는 그 당시에 다니던 회사에서 채용 플랫폼이 있었는데, 저는 뭐냐면은 4년 대졸, 그 다음에 직장 경력 이제 2년 이상 있는 그걸로 들어와서 사실 처음에는 기본급 같은 걸 줬어요. 그게 한 달에 250만 원인가? 그랬는데 그때는 보험 영업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제 수수료 분급으로 주기 때문에 월급이 뭐 250에서 300만 원 이제 이 정도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분급이 풀리면서 수수료를 많이 받게 된 케이스이긴 한데 그래도 그 나이 때는 사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 이제 막 보험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정도의 막 수수료 엄청 높은 수수료를 받았던 건 아니다. 보험회사는 사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어그로를 끌려고 내가 월급이 얼마나 이렇게 하는데 제가 늘 누차 말씀드린 건 보험회사에서 받는 건 수수료고요. 이건 어디까지 매출입니다. 사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들이란 건 빠지지 않은 건데 저도 사실 월급 빵 받은 적도 있어요. 한수 맞아가지고 2014년도에는 제 평균 월급은 한 200에서 300 정도 였던 것 같아요. 한 달에 제일 많이 받은 거는 쉽거든요. 네이버에다 AI 생명하고 제 이름 검색하시면 제가 1억 받은 거 나오거든요. 와우, 진짜요? 네, 근데 그거는 보너스였고 1년에 수수료 제일 많이 받은 건 한 4, 5억까지도 갔던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이제 대리점주 하기 전에 회사에 소속일 때 처음에 시작했을 땐 네. 기본급인 250만 원 빼면 많이 벌어봤자 50만 원 번 거고. 그랬죠. 근데 이제 네. 거기서부터 1억까지 달성을 하신 거잖아요. 누구나 영업을 해야 될 것 같은 숫자예요. 사실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되는 건 저는 원래 노력팔이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 과정에 얼마만큼의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과 땀방울이 있었겠냐라는 거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1억 원을 받았을 때는 5년의 성과를 토대로 이제 받았던 거지 수수료를 봤을 때 뭐 3천만 원 이렇게 받은 적도 있지만 결국엔 그냥 그 과정에 가는 것들은 셋업 단계가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동안 20대 중반에 일을 시작했으니까 작은 계약들 그 당시에는 저를 만났던 고객들이 사회 초년생들이 정말 많았고 그때는 뭐 3만 원짜리 보험부터 이렇게 계약을 이렇게 해나가다가 결국엔 고객들도 결국에 나이를 먹어가고 제 고객은 점점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사실 돈이 많은 고객도 만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직업이 좋은 고객들도 만나기도 하면서 점점 그렇게 이제 전체의 평균 소득은 올라갔던 것 같아요. 단점 때문에 그만둘까를 많이 고민하게 되잖아요. 단장님께서는 그런 적 없으세요? 사실 단점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저는 그래도 나름 돈을 잘 모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돈을 원 없이도 썼어요. 썼다는 게 뭐냐면 저는 뭐 명품을 사거나 막 좋은 차를 탔던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었고 남들한테 멀끔히 보여야 되니까 제가 사고 싶은 옷들 샀고 저희 동료나 친구 그냥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여행도 많이 다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은 잘 모은 편이었거든요. 영업의 단점은 뭐냐면 상상하지 못하고 내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린 매출이라고 하는데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거에 막 익숙해져가지고 돈을 너무 쉽게 막 쓴다든가 낭비벽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데 뭐 겉멋이 들어가지고 되게 망가지기가 쉬운 직업이에요. 이게 모든 일에는 다 단계가 있고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는데 그런 순서들을 무시하고 좀 돈을 쉽게 벌게 되면은 사람이 보험 영업이 망가진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는 큰 리스크가 있다는 단점을 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계속하는 이유는 그러한 리스크들을 제대로 맞아본 사람이거든요. 저는 영업할 때랑 원수보험사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정말 착실히 성실히 잘 일했고 돈도 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대리점을 차리면서 그 리스크의 이제 끝을 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왜 지금까지 일을 계속하냐면 이 일의 본질은 사람을 상대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야 그걸로 내가 돈을 벌어서 밥도 먹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의 진짜 본질적인 매력은 사람을 사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들을 수 있고 그들의 삶을 배울 수 있고 사람하고 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진짜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영업도 지금도 하지만 지금 영업은 되게 비중이 적고 관리자로서 많은 분들을 같이 뭐 교육하고 양성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것도 사람이랑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하기 때문에 되게 어렵고 힘든 일도 많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호흡해 나가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또 그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또 그 안에서 사람을 배우고 하는 것들이 사실 이 일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오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 영업도 마찬가지고 관리자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돈으로 대하거나 소득 수단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일을 반짝 잘할 수 있고 뭐 1, 2년, 2, 3년은 잘할 수 있지만 10년이 넘게 오래 잘하기는 좀 힘든 것 같다. 저는
저는 약간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태도 중에 하나가 요행은 없다거든요. 보험 영업이 참 요행을 바라기에 괜찮은 직업이에요. 내가 노력한 것 대비 너무 많은 돈을 주거든요. 근데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돈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망한다는 거죠. 돈이 얼마나 무서운 줄을 알고 지금 내가 한 노력들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나한테 그만큼 돈을 주냐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그 고객한테 더 잘하고 내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라는 비용을 준 건데, 사람들은 제가 조금만 노력하고 고객한테 막 전화하고 조금 막 컴퓨터 뒤져가지고 설계한 다음에 팔은 다음에 나온 돈들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노력에 대한 대가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이 일을 하다가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라 망해요. 나를 믿어주고 계약해준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좀 못 느끼는 분들. 보험이라는 게 지금 사회적 인식이 있고 선입견이 있고 편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가입을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나한테 보험을 들어준 게 고마운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말을 어떤 편견 없이 잘 들어주고 설명에 집중해준 게 고마운 건데, 그런 것들이 너무 내가 잘 나가지고 내가 뭐 맘만 먹으면 한 달에 매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뭐 영업에 대해서 이미 뭐 타고난 사람이야, 이미 경제에 올랐어,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업을 너무 쉽게 보는 분들이 잘 될 땐 잘 되지만 망하면 크게 망하더라 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영업을 그냥 망하진 않고 그냥 그만두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긍정, 수용, 성실 세 가지 중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상황을 비관적으로 본다든가, 영업을 잘하기 위한 방법들은 나와 있는데 그 방법들을 방어하고 계속 자기만의 고집을 피운다든가, 아니면 성실하지 않다든가, 이런 분들은 그냥 그만두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하나 더해서 이제 돈을 좀 우습게 보고 보험 영업에 가지는 이 본질적인 가치를 좀 낮게 보는 분들은 크게 망하더라. 지금 벌써 시간이 10시 30분이에요. 안 힘드세요? 저는 원래 손가락 오그라져서 내가 막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도 못하고, 벌긴 많이 벌었지만은 유튜브에 보험 설계사 나온 것처럼 막 그런 정도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 제가 10년이 지나도 이렇게 이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건 저는 아직도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직업이, 우리가 아까 뭐 상담했던, 제가 의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뭐 국회의원이 아니고 교수가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험 설계사란 일이란 말이죠. 여기에 제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한들 사실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이걸로 1, 2년 노력해가지고 막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저는 10년 정도를 노력했고, 이것만으로도 내가 뭔가 성과를 나와서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되길 바란다는 것이 욕심이라는 걸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내가 관리자가 됐든 FC가 됐든 간에 정말 10년 정도는 해야 이제서부터 이제 좀 자리를 잡는구나 라고 하고 있다는 게 사실 겸손한 태도인 것 같고, 그 사이에 뭐 간헐적인 성공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실패들도 있었겠지만 다 평균치로 맞춰져서 이제 겨우 10년 한 거예요. 더 오랫동안 더 노력하고 정진해야만 우리가 각자 사람마다 원하는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지금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0만 원을 벌다가 뭐 제가 아까 성과급 1억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일을 잘했으니까 줬을 거 아닙니까? 결국엔 제가 너무 잘나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들은 고객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방점을 딱 두고, 첫 번째 그럼 어떻게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것인가 라는 거에 집중했던 거죠. 원래 연고시장 지인하고 소개 영업만 했었는데,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려면 내가 잘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 우리가 개척 영업이라고 하는 것들 통해서도 고객을 더 모집하고자 노력했었고, DB 영업도 해서 최대한 많은 모수의 고객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었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고객을 많이 모았다면 이제 이들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냥 계속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한테 경쟁력 있는 담당자가 될 것인가. 나 말고 이들이 다른 보험 설계사한테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보험 설계사한테 관리받고 있는 고객들이 도대체 내가 뭘 해줘야 나한테 오게 할까 라는 것들에서 그럼 첫 번째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야겠다. 그래서 내 고객들은 다른 보험 설계사한테는 얻지 못하는 거, 병원 어디가 잘해요, 뭐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저 파마할 건데 어느 미용실 가야 돼요, 성형할 건데 어디 뭐 잘하시는 원장님 있으세요, 저 이혼할 건데 잘하는 변호사 있으세요, 이런 것들처럼 사실 고객들한테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그냥 보험이나 보험금 청구에 국한된 것들이 아니라 돈이나 어떤 이런 것들 관련된 모든 걸 다 해줘보자 라고 해서 이런 데 좀 집중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 고객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거, 많은 고객도 중요하지만 저한테 많은 보험료를 내는 고객들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진짜 고민했던 거야. 한 고객을 만나러 가면 오늘은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해줘야, 이 사람한테 어떤 정보를 해줘야 이 사람 사업이 잘 될까, 이 사람이 승진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이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진짜 진심으로 공감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잘 된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나도 나이가 먹고 경력이 쌓이는 만큼 고객들도 그 캐파가 늘어날 테니까, 그러면서 점점 연애받는 수수료들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뭐 진부한 얘기지만 끊임없이 노력했고 끊임없이 배웠고
끊임없이 더 알고자 했고 만족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만족하지 않기 위해서 저 스스로 계속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고. 좀 뜬금없긴 한데 네, 그 매출 안 나와서 네, 자기 가족들 좀 가입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네. 단장님도 그런 일 있으세요? 저 있어요. 저는 3W라는 걸 했거든요. 네. 3W가 뭐냐면 3case in a week이라고 해서 한 주에 3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저는 생명보험사였잖아요. 생명보험 상품으로만 3만 원 이상 되는 보험 계약을 매주 3건씩 체결하는 거를 제가 75주를 했어요. 우와. 그러니까 75주 동안 안 쉬고 한 거죠. 그리고 2건씩 체결한 건 제가 100주를 더 했거든요. 사실 이거 제가 저보다 더 많이 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관리자가 빨리 되는 바람에 더 오래 못했는데, 그거 할 때 동생 많이 썼죠. 동생 진짜 한동안 저 극혐해가지고 전화도 안 받았었는데 보험설계사들은 기본적으로 맨날 보험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옳은 지식이든 틀린 지식이든 상관없는데, 결국에 보험설계들이 또 가족계약을 넣을 때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넣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필요한 순간에 실적이 맞추는 거냐, 아니면 내가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벌 돈이 없어가지고 막 넣어서 그렇게 해서 억지로 실적 맞춘 거, 이거 좀 차이가 있는데, 뭐 적절한 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은 괜찮지만 이게 과한 경우에는 가족도 죽고 나도 죽는 길이다. 이건 자명한 사실이죠. 네, 보험 11년 동안 있으면서 가족계약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 실패 사례를 말씀드려보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실패를 많이 했는데, 첫 번째 실패가 뭐였냐면 돈이 좀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6년에 그때가 뭐 20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0대 후반에 제가 그 카페를 했었어요. 그 아침고요수목원 아세요? 어딘지 알 거예요. 네, 지금도 네이버 블로그에 검색하면 웅스 카페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옛날 포스팅했던 거. 제가 진짜 돈에 대한 무서움을 깨닫게 된 첫 번째 계기, 카페 창업. 두 번째는 그때 진짜 친구들 밥을 많이 사줬거든요. 근데 그 남는 게 없더라고. 친구들 밥 사주는 것도 되게 필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사주는데 돈을 너무 좀 썼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소득은 우상향했는데 돈을 잘 못 썼어요. 세금도 잘 관리 못하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보험 설계사란 직업이 네. 그래서 비용 관리를 엄청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단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 어려움 투성이요. 이거 말하면 진짜 밤새도록 얘기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고객 관리 비용. 충분히 계산하지 못했던 거. 보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는 아닌 것처럼, 나는 진흙탕 출신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진흙탕 출신이 진짜 많거든요. 그거 생각해보세요. 집에 돈도 많고, 내가 뭐 유학 가고 싶으면 유학도 보내줄 수 있고, 취업 준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막 보험 영업했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빠듯하게 살다가 돈이 풀리기 시작하면 이제 소비도 늘어나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가 막 명품을 산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가고 싶은데 가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카페를 창업했던 것들, 관리자면서 저는 막 무슨 앱을 만들려고도 했었었고, 그 개척한답시고 막 돈 투자해가지고 막 천막이랑 이런 판촉 막 맞춰가지고 하던 것들,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그래서 저는 관리자가 됐잖아요. 저희 사업단 식구들의 그런 사업비 관리에 엄청 집착하는 편이에요. 저희 사업단에 매출 1년에 막 3억, 4억, 5억씩 찍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아직도 제가 차 못 사는 거 막 제가 막 반대하고 땡깡 부려가지고 아직도 막 18만 킬로 탄 그냥 차 타고 다니고, 막 심지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막 살려면 포르쉐를 중고 리스나 막 이런 거 아니라 진짜 신차를 현금으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사실 주식도 많이 사고, 금 사라고 하고, 집 사라고 하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사치 부리지 못하게끔 하고, 필요 없는 사업 경비 쓰지 못하게 하는데, 저는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고요. 제 얘기를 하자면, 저도 진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동년배에 비해서는 결혼도 제 힘으로 하고, 조그맣지만은 뭐 부동산도 구매할 정도로 허튼 짓 한 거 치고 그거보다 더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튼 짓을 그렇게 했어도 조금은 남아있는 거지. 너무 진부하긴 하지만 SNS에 보면은 돈 자랑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보험하시는 분들 중에. 뭔 의미가 있나.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되게 편한데, 우리나라에서 돈 많이 버는 직업들, 우리 PN이 뭐 있는 것 같으세요? 의사, 전문직. 연예인. 보세요. 이 세 가지 지금 나왔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 돈 자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SNS에? 없죠. 우리나라 참 재밌는 게, 진또배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돈 버는 걸 숨겨요. 근데 돈 버는 걸 자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실체가 없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이 대전제 조건을 놓고 보험설계사들 바라보면, 사실 보험설계사를 선별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돼요. 저도 11년을 했으니까 뭐 타 회사에도 제가 되게 존중하고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SNS에 그런 거 안 해요. 그분들은 자기네가 성공하고 돈 많은 거를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막 SNS 보고 많이 이직하시거든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좋은 후보자 볼 때 나는 SNS 피드에 그런 게 있는 사람은 난 무조건 걸을 것 같아. 세상을 관통하는 진리와 너무 배반되는 행위거든요. 사실 유재석, 강호동, 뭐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않죠. 서장훈도 보면 맨날 털리는 거지 그냥. 막 그리고 그걸 개그 소재로 삼을 뿐이지, 막 그걸 가지고 막 제가 엄청 뭐 권위의식을 갖거나 이게 막
뿌듯해하거나 막 이런 건 사실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니까. 대한민국 인물 특성상 한 인물이 구설수지 안 오르고 늘 존경받을 수는 없어. 이순신도 아니고. 근데 그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좋은 명언하는 분들 이렇게 따라보면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자기 재산 자랑하냐고. 내가 뭔가 물질적인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 관심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은 그거 말고는 없는 경우들이 많다. 다시 11년 전으로 돌아가도 네. 보험 영업 시작하실 건가요? 저는 할 것 같은데, 이 기억을 갖고 돌아간다라면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거든. 이 기억 없이 돌아가서 똑같이 또 해야 된다? 그럼 안 하지. 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 이 기억을 갖고 돌아간다라면 저는 하죠. 전 진짜 떼돈 버는 방법은 알 수 있을 것 같아. 마치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이제 이 일을 시작하셨거나 이 일을 하신 지 한 3년 미만의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힘들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왜냐면 애초에 당신들이 보험에 들어올 때 아무도 박수 쳐준 사람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보험 설계사 한다고 쳤을 때 고향집에 대자보가 붙지 않았어요. 홍길동 보험 설계사 합격! 이런 거 없고, 친구들이 야 너 축하한다 보험 설계사 돼가지고 막 합격통 내고 막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모두의 비난과 걱정과 우려 속에서 보험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일은 어려운 게 맞고, 애초에 이 일은 거지 같고 힘든 게 맞으니까, 그 각오를 처음에 아마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아마 가지고 했을 텐데, 그거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편견과 선입견을 깨부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을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이 난관을 깨트리고 갈 수 있을까에 집중하셔야지, 이 일을 선택한 이상 뭐 상품이 어떻네, 회사가 어떻네 막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나는 애초에 시작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을 선택했고 이 일을 해낼 거란 각오를 갖고 들고 시작했지만, 오히려 지금 바뀌어버린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집중해서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보랏빛 인생의 보험은 없다. 애초에 힘들고 어려운 걸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난간을 꿋꿋하게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시작을 안 하셨다 라고 한다면, 기왕이면 시작을 안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Love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